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내용의 색깔론, 정치, 이념 편향, 소수자 혐오 등 인신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본래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의 소신과 철학을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병역비리,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단 하나의 도덕적 판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면서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법비리의 주요 원인인 전관이호를 반드시 근절하고 관료화된 사법행정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고히 밝힘으로써 무너진 사법 독립성과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적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느꼈습니다. 야당이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 자랑 말고 주권적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장기 공백이 가져올 상상하기도 싫은 사법 공백, 예상되는 혼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속히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께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제가 제안했던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장악기도 불법행위 전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 국정농단의 침묵으로 일삼았던 과거 시절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져 촛불 민심은 언론도 공범이다며 방송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전 정부를 포함한 국정조사 수용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유은혜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서울시 모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장애인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청, 정치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 가장 힘없는 장애인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이 배척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장애인 아이들과 학부모 여러분께도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모습은 국민들 가슴에 큰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된 데는 지역사회의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과 정치권 등의 갈등 조정 의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일방적이거나 당위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심한 갈등 관리, 소통,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추진 등에서 문제점을 없는지 돌아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빛을 봐서 특수학교가 장애인 아이들만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때로는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모범 사례 삼아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학교 유치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내 권리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존을 모색하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드립니다. 네, 김태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수장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제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김동연 부총리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개혁과 성장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아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또 안철수 대표께서 전북에 가서 지자체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남 SOC 차별 주장을 시리즈로 반복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 건의 대비 삭감 주장은 예산 편성의 원칙, 관례, 절차상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며 전년 대비 증감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 SOC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새만금 SOC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그리고 집행 가능성도 높아서 2017년도 1,488억 원에서 2018년도 2,5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2%나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인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사업도 2017년도 71억에서 2018년도 536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동서도로도 639억 원에서 767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남북도로 1단계도 364억 원에서 758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SOC, 전체적인 SOC 예산 축소로 신규 사업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수건 사업인 남북도로 2단계 총 사업비가 3,655억 원인데 설계비 192억 원을 반영을 했고 새만금 수목원 이것도 총 사업비가 1,530억 원인데요. 설계비 1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매립 이건 총 사업비가 1조 5,518억 원인데 이것도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해서 신규 사업도 적극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예비 수요조사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절차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 안 됐다고 뭐라 하시면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북지역 SOC 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2월에 및 내년도 집행 전망 등을 다 점검해서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군장산단 인입철도 그리고 익산 대야간 복선 철도 사업 중입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호남 지역에 가서 사실과 다른 말씀, 특히 SOC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대어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정치, 이런 억지 주장은 새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아주 낡은 정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집단유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반대하면서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일 집단휴업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배포했고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사립유치원들의 입장과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집단 지원에 따른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을 하겠다는 배경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인데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집단 휴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공형형 사립유치원 추진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유치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들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하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악의 휴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우선 박홍근 수석 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저도 김명수 후보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이루어진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능력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얄팍한 정치셈법과 대통령을 골탕 먹이겠다는 심보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와 인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초 인사청문 특위는 여야 간사가 어제 13일 인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만 결국 또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계속 인사 어깃장을 놓으면 퇴계 이양이나 황희정성을 모셔온데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오는 24일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다음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주까지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하지 못하면 헌정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이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낭만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헌재 소장 인준을 부결시켰다고 기고만장하게 캐제를 부르고 있지만 민심의 부메랑이 되돌아갈 것입니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교학사료의 우위입니다. 국회의 잘못으로 이미 헌재 소장 공백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다면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정면 도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당시 민주당은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 문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반대하다가 손학규 당대표가 대법원장의 수장만큼은 공백 사태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가감히 대승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여야가 만든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때 촛불광장에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반촛불 민심의 환승역에서 노선을 갈아탄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의 상차림에 적폐세트가 아닌 개혁 대열에 이제라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과 청년들이 이력서를 들고 올 것인데 국회 또 한쪽에서는 청탁 리스트를 작성해서 강원랜드를 청탁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정권의 권력자의 전리품이었고 누구 빼기 더 센지 힘 자랑을 벌인 갬블러장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 비리에 취업준비생과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인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만점 합격자로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니 제2의 정유라를 연상케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더니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탁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랙리스트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쳐내고 청탁 리스트로 자기 사람만
끌어들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입니다. 이러한 부정취업 팩트를 알고서도 서면조사 한 차례로 그쳤고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 담당자 단 2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소에 수긍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공평한 기회를 빼앗았고 엄정한 심사는 뒷전이었으며 공정한 결과는 애초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의 눈물 짓게 하는 부정부패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만이 해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계호 사정조 위원장 하나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이계호 의원입니다. 어제 9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전북이 큰 꿈을 꿨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새만금이 속도를 높이리라는 꿈은 흔들렸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주 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75%가 삭감되었고 새만금 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었다. 관련 6개 사업도 50% 이상이 삭감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분은 숫자 노름으로 참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실제 필요한 액수에 대비해서 편성액을 비교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건의한 액수와 비교를 해서 편성액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니 충분하니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억지 주장이고 진실 호도를 위한 숫자 노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는 가급적 한 푼이라도 더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잘 판단을 해서 적정액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 대부분의 요구안을 예산 편성안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한 푼도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던 새만금 공항, 아직 땅도 메꿔지지 않는 시퍼런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5당 중 5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주의를 조장을 해서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볼까 하는 얄팍한 시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북, 광주 500만 지역민들은 지역주의를 조장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노리는 어리숙한 정치인들, 강교한 정치인들에게 2번 속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혼의 육청조 위원장 하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의 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안타까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과 주장으로 인해서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커다랗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학습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릎을 꿇어가며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을 불리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거부하는 주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제한과 배제, 분리와 거부의 모습이 담겨 있고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잘못된, 그릇된 논리에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차별의 시정과 장애인의 평등한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즉시 해소하고 신속하게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교사의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그리고 국정과제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당은 이미 교육부가 밝힌 5년간의 18개의 특수학교 외에도 조만간 마련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와 학급의 적극적인 확대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학부모, 교원,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과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훈 부대표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더 이상 화장발에 속을 국민이 없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 사유화에 협조하고 방조했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비전과 자기 혁신에 각오 없이 자신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두 사람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자기혁신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혁신은 스스로를 철저히 방선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떠안은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아마 혁신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선택한 길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적폐청산 발목 잡기뿐이었습니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사를 반대하고 북한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를 마비시켰고 헌재소장 인준 부결시켰다고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안보정당이라고 말로만 하고 대통령의 안보회담은 거절하고 방미단까지 조직해서 전술에 고갈하러 미국을 간다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 모두가 그나마 지켜왔던 비핵화 명분을 팔아버리려는 위험한 시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정당 존재 이유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깨워준 적폐청산,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 평화에 함께하는 길이 아마 혁신의 길일 것임을 충고드립니다. 선배 정치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행이 결코 나의 행복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라고요. 국민의 심판이 지난 대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훈우 예결위 간사 현안 발언. 예, 예결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어제 또 전북도에서 전북 지방에 예산 올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잘못된 말씀이죠. 예산을 발표했을 당시 8월 29일에 중앙언론의 한 보도를 짤막하게 인용하겠습니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비 6조 15억 원이 반영되자 아쉽지만 선방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만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도는 정부의 SOC 전체 예산이 20%가량 감축된 상황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은 오히려 부처 요구액보다 368억 원이 증액돼 국회 예산심의 단계를 거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북도의 역대 예산 중 정부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선 것도 성과로 분석했다. 이게 전북도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건의액이라고 있죠. 전북도에서 그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예산 편성하는 전 단계에서 매년 4월 달에 제1차관 주제하에 시도 예산 협의회를 거칩니다. 이 예산 협의회를 거쳐서 지역 요구사항, 요구액들이 조정되고 반영돼서 정부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책의 57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SOC 예산의 경우 신규 사업은 1차년도에는 설계비 등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 조사, 설계, 수행 연도에는 연내 실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공사비, 과다 편성, 배정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사나 설계, 수행 단계에서 실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의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지원 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혈액과 당해년도 지방비 매칭 부분을 포함한 예산 현액을 감안하여 국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어느 지역 예산의 SOC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공개 회의 마무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수요일이었죠. 어제 수요일인데 이 일본 대사관 앞에 이 우리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위가 이 1,300회에 달했습니다. 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이 위안부와 관련된 평화 집회가 무려 1,300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인정과 배상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이미 사실상 그 이행되기 어려운 감안을 해서 일본 측과 조속히 새로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드리고, 아울러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합의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이 협상 과정과 합의에 이르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그 과정을 신속히 조사해서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과거 정부에서 중단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과거 우리 한국에서의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 현재 진행형으로 전시 곳곳 분쟁 지역에서의 전시 여성 인권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국가로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결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10월 2일을 임시국경일로 해서 처음으로 한 열흘간에 달하는 아주 장기간의 휴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꼼꼼하게 민생 현장을 챙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국경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아직 국민 전반에 대한 휴일에 대한 그 법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휴일답게 맞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그 기간제 노동자,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이 휴일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국민 전반이 동등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체불임금 및 그 협력사와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이 조속히 지불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계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휴일이기 때문에 관광지나 휴가지에 대한 정부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바가지요금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업계가 위축되거나 이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 지도가 필요하고, 명절을 앞두고 이 재래시장에 대한 그
에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될 겁니다. 특히 명절 대비 민생 치안 문제에서도 관계당국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명절 휴가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